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하는데 체크 건강 리스트 영양제 추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원래 요거 하실 때 위 장 건강은 무조건 처음으로 물어보셔야지 아, 이 사람은 종합면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해독을 바로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바로 하시니까 그래서 위장 건강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상시 위장 상태 어떠시냐, 위랑 장이랑. 그리고 근데 이제 위라 이렇게 이러면 물어보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영양제를 밥을 먹고도 먹었는데 속이 쓰리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밥을 먹고도 속이 쓰리다. 그럼 위가 많이 안 좋으실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캐러고리를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변비와 설사가 또 자주 있냐. 장 상태 물어보면 난 괜찮아 이랬는데 변비 설사 이거를 또 물어보면 사람들이 나는 변비를 또 하고 설사가 있다. 근데 변비나 설사 중에 더 안 좋은 거는 사실 변비잖아요. 설사는 좀 괜찮아. 그래도 안 좋은 게 나가니까. 근데 더 훨씬 더 안 좋은 거는 변비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는 우리 몸속에 체내에 계속 독을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체내로 돌아다니면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 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변비가 가장 안 좋으신 거고 변비가 심하신 상태다. 그러면 몸이 염증 단계 중에 좀 가장 좀 많이 높으시고 이게 암의 원인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시 피로를 느끼시나 이건 보통 간 건강이랑 연결이 되니까 항상 피로하시다. 그러면은 아, 이분은 좀 이렇게 간 건강이 이렇게 좀 떨어지시는 분이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간 수치가 높냐, 간 수치가 높으냐 않냐에 따라서 나는 간 수치가 높아요. 그럼 영양제를 당연히 그 종합영양 세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걸 물어보셔요. 나는 평소에 간 수치가 높아서 의사가 영양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다 드셔도 돼요. 절대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 좋으시냐 안 좋으시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물만 먹어도 몸이 붓거나 투석 중이다. 이렇게 어 그다음에 몸이 신장이 좋지 않거나 물만 먹어도 몸이 많이 붓거나 투석 중이다. 자,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영양제 추천 다 빼고 딱 한 가지 프로프라바노 C 300만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1번 질문에서 거의 다 이렇게 딱 걸러져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분 영양제를 절대 막 패키지 추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식습관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분이 왜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됐는지의 원인을 이 단계 건강 식습관을 딱 체크하시면서 저희가 이걸 딱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분은 딱 상담을 요걸 내주시면 그다음 얘기 드리는 거야. 아, 이분한테는 식습관을 요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더 심해진 거예요라고 저희가 영양제 상담과 함께 식습관을 같이 체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미온물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따뜻한 물 좀 더 많이 드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 안에 체온이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특히 얼음물 많이 드신다든 분이라든지 나는 따뜻한 물 잘 못 먹어요. 얼음물, 찬물밖에 못 먹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 꼭 많이 드셔야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여기서도 이제 걸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커피는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이분이 커피를 더 많이 드시는지 하루에 나는 따뜻한 물을 많이 안 먹는데 커피를 많이 먹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커피를 줄이시고 따뜻한 물 훨씬 더 많이 드시고 따뜻한 물 많이 안 드시고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영양 흡수가 잘 안 되시죠. 영양이 흡수가 잘 안 돼서 위 문제가 많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꼭 공복에 드실 거예요. 위도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가 안 좋은데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을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내 5시간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가? 규칙적인 식사를 보통 안 하시는 분이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위가 안 좋아요. 네, 바로 안 좋습니다. 아무 때나 먹으니까 위산이 아무 때나 나오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시고 그래서 보통 이러신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미용실 하시는 분, 네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그래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세요. 특히 미용실 하시는 분들 위 문제 거의 8, 90%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장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별로 먹진 않는데 살이 막 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염증이나 부종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저녁은 보통 어떻게 드시는지 보통 저녁을 많이 늦게 드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종의 원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간헐식 단식도 안 되니까 더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다음 수면 시간도 점점 늦춰지게 되는 거죠. 간을 좀 쉬게 위장간을 좀 쉬게 해 주셔야지 위를 특히 쉬게 해 주셔야지 이제 되는데 자꾸 뭐 이걸 쉬게는 그 시간에 먹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일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맵고 짠 거 인스턴트 음식 드시면 당연히 위 안 좋으시겠죠? 그다음에 밥빵 떡 위주 이런 분은 염증 폭발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는 밥빵 막 밥순이에 빵순이에 떡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밥빵 떡 많이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메가 무조건 추천드려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올리는 염증의 근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백질, 야채, 채소 몇 개 잘 챙겨 드시나요? 만약에 이걸 챙겨 드시지 않고 저희가 이제 누트리밀에도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위주를 더 많이 드신다. 이런 걸 많이 안 챙기신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요요도 되게 자주 오고 혈당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부종이나 여러 가지 비만, 염증의 원인이 되죠. 또 저혈당 식사를 하고 계신지 포인트가 단백질 꼭 몇 개 드세요? 얼마나 드세요? 야채 돼서 얼마나 드세요? 꼭 제가 여쭤보거든요. 다이어트 상담할 때 특히 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과일 주스, 소다 당연히죠. 이제 이거는 과일 주스는 근데 사람들이 생각 못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 공부한 바에 의하면 과당이 높고 거기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꼭 최악으로 안 좋은 게 오렌지 주스 한 잔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빵 조각 이렇게 딱 드시고 이제 브런치 스타일로 드시면서 나는 영양소를 잘 챙겨 먹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근데 이제 소다는 많이 아시는데 과일 주스는 생각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않고 심지어 집에서 과일 주스를 짜서 나는 설탕 있는 거 싫어서 짜서 먹어요. 그래도 과일만 가지고 만든 주스는 그 안에 과당이 높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 야채를 많이 갈아 드시고 이런 건 괜찮은데 과일만 갈아 드시는 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고기는 어떤 종류로 어떻게 드시는지 붉은 육류 드시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흰살고기 많이 드시는지 붉은 육류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높으시거나 이런 원인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제품 하루에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우유, 치즈 주로 혈액을 탁하게 하는 1번 원인이 유제품 원인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 근데 예를 들면 가끔씩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매일 내가 이걸 먹고 있는 매일 엄청 막 유제품 많이 해요 맨날. 그리고 위장이 엄청 안 좋으신데 우유를 드시고 계셔. 우유만 끊으셔도 위장 좋아지세요 아직. 그래서 예전에 도넛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매일 아침 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는데 "뭘 드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매일 아침 저는 그 뭐죠? 그 도넛 그 롤을 하나 먹고요. 우유를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살찌게 원인 혈액을 탁하게 하는 원인을 매일 아침에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우유부터 끊으세요."라고 했더니 우유 끊으니까 위가 너무 편해졌다고. 자기는 평생 모르고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칼슘 이거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만 끊으셔도 소화부터가 벌써 좋아지시고 그럼 영양 흡수가 좋아지시면서 같은 영양 성분을 먹어도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식사 대신 간식이나 과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은 없으니까 간식 갖다 놓고 막 대충 때워요. 그럼 당연히 영양소가 없는 열량 위주의 식사를 하시니까 설탕 잔뜩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첨가류 잔뜩 들어가 있고 당연히 건강에 안 좋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냥 과일을 몇 끼 어느 정도 드시는지 과당 때문에 몇 끼 드시는데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줄여서 드셔야겠죠. 그다음에 혈당이 낮은 베리 종류의 위주로 드시면 좋고요. 사과도 한 개 아니고 보통 반쪽 드시고 이렇게 줄여서 드시는데 보통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막 쌓아 놓고 과일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 약간 채식주의자 막 할 때 과일만 샐러드 막 먹고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과당 폭발의 원인이 돼 가지고 염증이 생기시면 살이 찌는 원인이 됐죠. 그다음에 밥은 어떤 밥 드시는지 당연히 잡곡, 현미, 흰밥. 그런데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의 식단이 흰밥 위주로만 거의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아까 그 대답에도 단백질 많이 안 먹고 식이섬유 많이 안 먹으면서 흰밥만 먹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체크 여기서 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인제 좀 더 증상에 대해서 인제 내가 갖고 있는 증상
현재 드시는 병원약, 처방약과 혹시 지병은 없으신지요? 뭐 약은 안 먹는데 제가 혈압이 조금 있어요. 뭐 당뇨가 조금 있는데 뭐 보더라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수술하신 적이 있으신데 수술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서 수술하신 경우랑 내가 문제가 생겨서 오픈 서저리 한 거랑은 또 다른 케이스인데 어쨌든 수술하시는 거는 어쨌든 한번 뭔가를 거쳐간 거니까 몸이 안 좋으시게 된 원인이 된 거잖아요. 이미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실 수 있고 가족력이 있고 가족도 수술하신 적이 있냐, 언제 무슨 수술 하셨냐. 그다음에 밤에 수면은 잘 하시는지 이게 밤에 보통 살이 찌는 원인이죠. 살을 찌게 하는 1번 원인, 수면 부족. 이 수면만 잘하셔도 하루에 1, 2kg가 아침에 차이 나실 수 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부족 경우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이게 예민하신 분 있잖아요. 뇌로 연결되니까 수면 잘 못하시고 호르몬 문제, 갑상선 호르몬 문제 이런 문제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갱년기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겪으시죠. 이런 분들 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체크 포인트가 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현재 건강관리 체크. 자, 여기서는 어떤 체크가 될 수 있냐면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에 따라서 아, 이분은 제품이 들어가도 효과를 보겠구나, 안 보겠구나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건데 현재 영양제 챙겨 드시는데 몇 끼 잘 챙겨 드시나요? 그러면 그분은 뭐 어떤 영양제가 들어가도 이분은 잘 드실 거예요. 헬스팩이 들어가요. 왜냐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영양제는 먹고 있는데 잘 안 챙겨 먹어요. 이런 분들은 팔로우업을 반드시 영양제를 챙겨 드시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그 챙겨 드시는 분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약처럼 생각하시고 생각날 때 먹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있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이분은 처음부터 좀 효과가 있겠다 빨리 이분은 없겠다. 이거 여기에서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브랜드 어떤 종류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그분이 어떤 평상시에 영양을 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 드시는지 파악할 수 있고 또 다른 파악이 중요한 요건은 이분의 버짓을 살필 수가 있어요. 네, 버짓. 영양제에 대한 건강 버짓. 예를 들어서 나는 코스코에서 주로 먹는다. 그럼 저렴한 거 위주로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고, 뭐 컬클랜드나 뭐 아무런 뭐 이런 거나 먹어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그냥 아무데나 막 신경 안 쓰고 저는 아무거나 먹어요. 그리고 브랜드 잘 모르겠다. 그냥 뭐 저렴한 거 구매한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분의 버짓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처음부터 추천이 들어갈 때 이걸 고려하고 추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코스코 걸 먹었어. 그런데 헬스팩이 확 들어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재구매가 늘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진다. 50%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먹었던 그 수준에 맞춰서 그게 코스코 영양제다. 그럼 센세저주나 바디락스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고 뭐 리셋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물론 영양제가 들어가지만 헬스팩 이외에 저희는 4가지, 5가지 옵션의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려서 헬스팩 그다음 단계 센세저즈. 지금 이거랑 비슷한 가격에 들 수 있는 거로 센세저즈로 제가 정량 아니라도 반량이라도 추천드려요. 뭐 바디락스라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만족하시고 재구매가 꾸준히 일어난다. 유산화는 재구매가 일어나고 오토가 일어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하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번 리셋 나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리더님 통화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요 리셋을 추천을 했더니 살 뺄 때만 저를 기억해서 전화를 하고 평상시에는 영양제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인 거예요. 왜 살 뺄 때만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리셋을 강조하다기보단 리셋도 주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반찬을 먹는 것처럼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고 잘 영양소를 챙겨 드신 분과 밥 식사는 양 당연히 아닌 분과의 건강상의 6개월, 1년 후에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드려서 이분이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저희가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영양제가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반찬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챙겨서 드신 분들과 안 챙겨 드신 분, 부실하게 드신 분 누가 당연히 건강상에 좋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좋은 걸 선택하셨다면 전자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꼭 안내해 주시고 뭐 영양제 브랜드 선택까지는 방법 그냥 뭐 친구가 추천해 줬다 이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최근에 느낀 거예요. 뭐냐면
영양제를 알약의 상태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은 가루의 형태 선호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영양제 저한테 이제 리셋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요, 근데 알약을 못 먹어요. 꼭 나중에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이냐면 리셋하는 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알약을 많이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제가 이제 요즘에 생긴 지혜는 뭐냐면 알약을 선호하시지 않고 이제 난 잘 못 먹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될 수 있는 유산이멀즈를 추천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부스터 C 이렇게 타먹는 거 있죠. 뭐 뉴트림 이거는 다 괜찮은데 알약은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래요. 센세이즈 그 냄새가 싫다는 거야. 그 약간 그런 냄새. 근데 바디락스를 먹으면 바디락스는 약간 청소년 영양제라서 약간 달짝지근한 그 맛이 있거든, 처음에. 요거는 괜찮은데 센세이즈는 도저히 향 때문에 못 먹겠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민감하신 그게 있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공감을 해주시고 대체될 수 있는 걸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이걸 알고부터는 물어봐요. 혹시 사장님 평상시에 리셋 하시고 싶은데 알약 잘 드세요? 나 잘 못 먹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막 헬스팩 이렇게 막 안 들어가요, 절대. 요즘에는 차라리 한 가지로 들어갈 거면 메타볼리즘 영양제 들어간다든지 영양제 진짜 여러 종류를 모두 메타볼리즘 하나는 꼭 요거는 하나씩만 드시면 되니까 아니면 영양제를 드실 거면 유산균 보스톨 C 600 이런 걸로 무조건 요런 영양제를 조금 대체를 해주셔서 한 제품이라도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 제품 자체도 알약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더 월스트 케이스. 리셋이 들어갔어요.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양제를 하나도 안 드셨다는 거죠. 그 뉴트리민만 드셨대. 뉴트리민은 괜찮은데 제가 사실은 영양제를 절대 못 먹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 백하세요 그랬어요. 영양제 안 저기 오픈 안 하셨어요. 근데 오픈 하셨대. 근데 하나도 안 먹었대. 저는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돈 돌려 갖고 오세요. 뉴트리밀로 바꿔드릴게요. 못 드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썩히는 것보다 그분한테는 커스터머 일단 그 다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트리밀로 다 바꿔드렸어요. 그분 뉴트리밀 잘 드시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 저한테 다음번 다시 또 연락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유두리가 필요해요.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빠지셨던 막 찌거나 빠지셨어. 그러면 건강에 갑자기 뭔가 급박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 갑자기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급박하게 있다든지 암의 전조 현상도 막 살이 꽉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 상태 급변화 문제가 발전한 상태 갑자기 찌거나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막 예를 들어서 살을 찌신 정도가 리셋 상담 오셨는데 얼마 동안 찌셨어요? 뭐 10년 동안 야금야금 찌셨어요? 아니면 갑자기 제가 1년 사이에 10kg가 늘어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염증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스라면 어떤 회사에 또 어떤 해독 프로그램 해보셨냐 뭐 옛날에 허블라이프 뭐 해봤어요. 그럼 대충 이렇게 드시는 거를 아 이렇게 들어가도 이분은 좀 익숙하신 분이구나. 아니면 나는 옛날 해독을 했는데 무슨 1일 레몬 디톡스를 해봐서 그럼 영양제에 익숙하신 분이 아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시고 아까 또 대답도 영양제가 잘 안 먹어봤다. 근데 내가 살은 빠지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을 어떻게 추천을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을 더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독을 하고 그럼 효과를 보셨냐? 어떤 효과를 보셨냐? 뭐 옛날 좀 살이 빠지고 좀 피부가 좋고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아 이분은 이걸 하셔도 조금 이런 효과들을 저희가 기대는 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술 또는 담배 평상시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양제를 챙겨 드신다고 해도 간이 기본적으로 안 좋잖아요. 해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것부터 줄이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케이스 가끔씩 있어요. 자기가 리셋 하시려고 왔고 리셋도 했어. 근데 담배를 엄청 막 줄담배 피시는 분이야. 술도 많이 드시고. 근데 리셋 했더니 몸이 가벼워지셨어.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술을 막 어쩔 수 없이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분이 어떠한 상황으로 생각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얘기도 바꿔드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많은 영양제 추천 안 드리고 해파신만 추천드려요. 간이 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해파신 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담배 많이 피시면 간 안 좋으시니까 이거라도 챙겨 드세요. 그럼 술 드시는데 조금의 돈 되니까 안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술 어차피 계속 많이 드시면 본인도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가 줄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상 뭐 비즈니스상 그러면 이거라도 꼭 챙겨 드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챙겨 드려요. 그다음에 쉽게 감기에 걸리시는 이거는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에 감기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랫동안 앓고 이러시는 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시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불편한 증상 개선되고 싶은 상태. 위에서 얘기 혹시 안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 추천 시 주의사항. 자, 간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하게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 간은 헤파실 이런 초록색 계열로 헤파실, 유산균, 엔자임. 현재 한국에는 엔자임 대신 알로엔제가 지금 저희가 그 식약청에서 뭔가 기준이 달라지면서 다시 개발하면서 5월 이후인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미국은 엔자임 있으니까 위장과는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간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른 거 추천드리시지 말고 요 초록색 계열, 그다음 신장 안 좋으신 후바씨, 그다음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한테 후바씨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식단도요, 신장 안 좋으시면 일반 사람과 정반대로 추천드려야 돼요. 고단백 드시면 안 되고요. 생야채 드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건강식으로 좋다고 하는 거를 반대로 이분들은 열량을 높여서 드셔야 되고 완전 반대로 가요.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리셋하시면 무조건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 안 되십니다. 코바시 혈액만 막 깨끗하게 하는 게 급선무예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엔자임, 유산균, 종합영양제도 함량을 낮게. 유산이 먼저 이런 걸부터 시작하시고 위장이 안 좋으시니까 소화 흡수 안 되시는 분이요. 따뜻한 물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들 사장님 혹시 지금 종합영양제 챙겨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위가 안 좋으시네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위에서 흡수가 잘 안 되시는 거 혹시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신 거는 사장님 엔자임이랑 소화 요소, 유산균 요런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종합영양제도 함량이 낮은 것부터 천천히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거 모르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에 맞게 드셔야지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종합영양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사장님은 지금 위장이 안 좋으시네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위장이 안 좋으시니까 밀가루 음식 삼가하시고 맵고 짜고 꼭 많이 드세요. 이런. 그리고 제가 여기 빠졌는데 커피 당연히 공복에 많이 드시죠. 물을 많이 안 드시고 커피 많이 드시니까 당연히 더 안 좋으시겠죠. 그리고 이런 분한테는요, 모두 또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고 식이섬유도 힘들어요. 고 단백질도 힘들고. 그래서 뉴트리밀을 정량으로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엔자임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세요. 이 뉴트리밀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랜 다년간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제만의 이제 노하우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지혜가 생긴 건데 만약에 뉴미를 추천하신다고 하면 뉴밀 한 스쿱부터 시작하세요. 이 있잖아요. 겉셋으로 사셔가지고 한 스쿱에 물 150ml부터 천천히 양을 드세요. 그게 어느 정도 함량이냐면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가는 요렇게 그 약간 뉴트리밀 같은 그 있어요. 그 약간 그 있어요. 그 우유 그 단백질 들어간 거 있거든요. 뭐 뉴슈가 뭐가 있어요. 그거 정량이 딱 요 정도 5g 정도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환자들이 먹는 정도로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유미를 오래 드실 수 있겠죠. 거스타나 신청하신 보통 9일 드시는데 하루에 한 끼면 28일 동안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어차피 식사를 막 챙겨 드시지를 못한다고 하면 엔자임 드시면서 요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소화 괜찮으시면 두 스쿱으로 늘리셔도 돼요. 아니면 한 스쿱 반으로 늘리셔도 돼요. 요렇게 안내가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장이 괜찮으시다면 다 괜찮아요. 당연히 리스토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통 기초로 저희가 기초영양, 종합영양제, 오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셋시 커피를 끊는 게 힘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하는 방법은 거꾸로 3단계부터 하세요. 하루에 한 끼 드시고 그 대신 커피를 3잔 드시던 걸 하루에 한 잔만 드시고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커피는 못 끊으면은 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강력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스타트를 못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업자들, 다른 캐나다 사업자들이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다 커피를 드시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헤비하게 드시진 않고 라이트하게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추천드리는 방법은
커피 끊기 너무 힘들죠. 저희 남편도 처음에 커피 끊는데 막 엄청난 편두통 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단 나니까 커피를 하루에 한 잔만 10개 타드시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시면서 이분이 좋은 거 느끼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이게 줄어들어요. 근데 막 너무 강력하게 이게 보니까 한국 사람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제가 미국 사람들 다 물어봤더니 리셋할 때 커피 끊으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커피 안 끊어 그랬더니 우리는 커피 맨날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 왜 커피 안 끊으시나 그래서 그게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수출한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스타트를 못해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리셋 들어갔는데 습관적으로 커피를 아침 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리셋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벌써부터 머리가 깨지고요. 제가 도대체 막 트라우마가 생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커피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 너무 힘드시다면 그냥 하루에 한 잔은 편안하게 드세요. 그 대신 10개 드시면서 스타트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양을 줄이더라고, 커피 양. 괜찮네? 그러면서 점점 줄이면서 1단계 할 때는 커피 없이 하시겠대, 본인.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타트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막 너무 수칙하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헬스백 추천은 언제나 누구든지 한 포를 반드시 세 알씩부터 천천히. 그게 위가 좋으시든 안 좋으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전에 드셨던 영양제랑 함량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먹는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헬스페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런데 하루에 세 알부터 한번 천천히 이렇게 나눠서 한번 드셔보실까요? 라고 그 어느 누구에도 저는 그렇게 추천해. 항상 이거 다 드세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바로 먹었다가 위가 바로 쓰리면 제품에 대한 이런 시선이 바로 안 좋아져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원래 비타민 함량 많이 고함량 드시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드셨던 것보다는 이건 좀 많이 들어있긴 한데 비타민 B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긴 한데 그러실 수 있으니까 적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포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세워서 이렇게 드셔보세요라고 그림이랑 같이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영양제를 한 번에 섭취하지 않게 하기. 사람의 위장 상태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양제 추천이 이분은 얘 뭐가 안 좋아서 뭐 헬스팩도 들어가고 오메가도 들어가고 막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자 오늘은 헬스팩만 먼저 3일을 세 알 세 알씩 드세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오메가 하나 얹히고 이렇게 얹어요. 근데 만약에 뭐 위가 안 좋았다 그러면 엔자임부터 처음부터 들어가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요. 그럼 거부감이 없는데 한 번에 갑자기 막 열알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입은 토해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예전에 겨우 헬스팩을 하나하나씩 겨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가 아니시고 소비자분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아까 얘기 드렸처럼 그 설명드렸죠. 영양제 많이 못 드세요. 혹시 알약 많이 못 챙기세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에 열 알도 뭐 약도 많이 먹으면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요 한 알도 못 넘겨. 이런 분한테는 후추 천천히 아니면 유산이 멀리 씹어 먹는 거 아니면 엔자임 뭐 이런 거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알약 잘 못 드시는 분한테 헬스팩은 무리다. 그리고 센세이얼주도 반량부터 하루에 우리 하나하나씩 통해서 하나하나씩 꺼내서 요것부터 해보실까요? 아니면 바디락스 하나하나씩만 해보실까요? 아니 유산균을 씹어 먹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맛은 좀 새콤해요.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온 건데. 근데 설탕 없고 자일리트 들어가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얘기 드리고. 그래서 알약을 많이 못 드시면 다시 정리하면 뉴밀 한 스쿱부터 아니 뉴밀부터 그다음에 부스터스 600 가루로 된 거, 유산균, 디톡스 티, 여기 빠졌네요. 디톡스 티 이런 거는 다 지금 가루로 된 거 티 형태잖아요. 거부감이 없으시다. 알약 많이 못 드시는 분한테 이런 거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오메가를 혹시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혹시 와파린이나 겹치는 약이 없는지 꼭 여쭤보시고 파이버지도 꼭 먹는 양을 안내를 잘해주시고 한 번만 안내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글로 안내해 주시고 전화로 한번 확인하시고 첫 번째 들어가셨으면 오늘 화이버지 양 정확하게 한 티스푼 드셨나요? 꼭 한번 확인해 줘요. 왜냐면 꼭 얘기해도 잘 안 듣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깜빡하고 한 티스푼이 아니고 한 스푼 막 이렇게 먹은 거예요. 물을만. 그랬더니요. 막 목에 캡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그거를 심지어 물에도 안 타먹고 그냥 막 목에다가 먹는 막 기도 막히잖아요. 저희 가족 일입니다. 이모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고 병원에 실려갔지. 기도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시고 높은 위치에 상관없어요. 주의가 약하시면 설명하실 때 잘 안 들어요. 그냥 대충. 그리고 뒤에 설명서도 안 보고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따뜻한 물 꼭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뉴밀도 물과 양 10분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이거 가루지만요, 사장님. 이거 고단백 고기랑 야채 듬뿍 먹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후루룩 하시면 안 되고 10분 동안 꼭꼭 드시고 그게 힘드시다고 하면 여기다가 견과류 몇 알 섞어서 갈아 드세요. 그러면 견과류 알 때는 씹어 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야채를 같이 갖다 놓고 같이 씹으면서 누밀 한 모금, 야채 한 모금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씹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 드리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량 적으신 분 아까 얘기했듯이 따뜻한 두유 한 잔에 유미 스쿱 한 스쿱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끼에 10g 정도 단백질 최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거 아침 식사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화이버짓 한 티스푼, 견과류 몇 알 이렇게 하면은 아침 식사를 원래 많이 안 드셨기 때문에 세 스쿱을 먹으라는 게 이분한테는 또 곤욕이에요. 막 나가 위가 작은데 나 못 먹어요.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꾸준히 드시게 하는 게 저희는 항상 꾸준히 드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의 버짓 따서 추천을 잘 해주셨으면 소개가 나오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버짓이면 내 가족도 사주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오토오도로 정기 구매까지 이어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헬스팩 한 번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센세이션스 하나가 나가도 반량만 드셔도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오토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결국엔 오토 맥스아웃이 돼야지 오토 한 주에 250불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약 리셋이 끝난 후에 원래 남은 영양제가 드시겠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서 지금 영양 드시지 마시고 요걸 바꿔주세요. 그러면 소비자가 거부감이 오죠. 뭔 말인지 아시죠? 영양제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너무 돈 아까워 이렇게 되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영양제를 꼭 그럼 드시고 요거로 그럼 바꿔 드시고 꼭 연락해 주세요. 근데 자기가 좋은 느낌 있으면 반드시 연락 와요. 있었어요. 반드시 연락 와요. 그리고 그 대신 화이버지랑 류미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요거는 챙겨 드세요라고 추천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